매일 밤하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빛의 향연을 펼쳐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좀처럼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감동시킬 만한 천체 이벤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규모의 불꽃놀이를 관람하고 싶은 분들은 볼륨을 높이고 팝콘을 준비해서 오세요. 지금부터 같이 밤하늘을 올려다 볼게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만약 지구 바로 옆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어떤 결말이 지구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초신성, 장대한 별의 종말. 별은 조용히 태어납니다. 반면 항성의 죽음은 환상적인 광경이 동반되기 때문에 인근 행성에서 그 장면을 본다면 숨막히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또 하나의 별빛이 켜지려면 수천만 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요. 모든 것은 공간에 충분한 양의 먼지와 가스가 모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입자가 서로 끌어당기고 회전의 구체가 되고 그것이 머지않아 항성의 핵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 인력, 시간의 작용에 의해 새로운 우주의 등불이 생성되는 것이죠. 엄청난 중력 아래에서 가스는 엄청난 고온에 달궈져 방대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코어 내부에서는 핵 반응이 시작되어 수백만 년, 수십억 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는 끝이 없는 과정인 것 같지만 항성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릅니다. 연료를 소비해버리기 때문이죠. 유감스럽게도 우주에는 아직 연료 충전소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성은 얼마 안 되는 수소를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성의 죽음이라는 불가역적 과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질량이 큰 항성입니다.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태양은 100억 년의 수명 중 절반 정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매우 거대한 천체의 일생은 록스타의 운명과 비슷합니다. 별은 크고 밝을수록 일찍 최후를 맞이하죠. 태양의 20배의 질량을 가진 천체는 굉장히 단명하는데요. 어떤 것은 100억 년, 어떤 것은 50억 년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대형의 항성이든지 죽음의 고통은 수소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헬륨이 압축되어 코어가 고온 상태가 됩니다. 새로운 화학 반응이 시작되면서 헬륨은 탄소로, 탄소는 네온으로, 네온은 산소로, 산소는 규소로 바뀝니다. 이 같은 화학 실험실에서의 작업은 수천 년에 걸쳐 계속됩니다. 이 과정은 규소가 니켈이 되고 니켈이 붕괴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클라이맥스를 맞이합니다. 이때 별 내부에서는 지름 수킬로미터의 철공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코어가 불안정해져 붕괴에 의해 흔들리면 코어로부터 뉴트리노라고 하는 작고 종잡을 수 없는 입자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별은 상부층에 해당하는 부분을 벗어던지고 그것은 우주 전체로 흩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눈으로 빛을 볼 수 있고 과학자들은 뉴트리노나 방사선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은하를 이루는 항성 전체의 빛보다 밝은 빛을 냅니다. 인류가 본 가장 유명한 초신성. 우주 공간에서는 초당 10개 정도의 별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쇼를 지구에서는 100년에 한 번 정도밖에 볼 수 없는데요. 우주에 큰 빛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학자에 의해 남겨졌습니다. 1006년 이리자리에 거대한 섬광이 출현했습니다. 이는 현재 초신성 SN1006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대 천문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낮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정도의 밝은 빛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1054년 4월 중국 학자들은 하늘에 빛나는 새로운 섬광을 발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빛은 여러 달에 걸쳐 계속 확인되었다고 하고요. 그 폭발은
지구에서 6,500광년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폭발이었기 때문에 거성이 죽은 후에 개 성운이 출현했습니다. 밝게 빛나는 모양은 말 그대로 개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 천공의 개를 횡단하려면 11광년의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 고대 불꽃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1572년에는 덴마크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밝은 빛의 점의 출현을 관측했는데요. 그 빛은 낮에도 또렷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는 지구에서 카시오페이아 자리 방향 7,500광년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발견한 천체를 지구에 재접근했을 때의 금성과 아주 닮았다고 묘사했는데요. 정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점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초신성은 아마 요하네스 케플러가 기록한 것일 텐데요. 유럽 상공의 밝은 빛이 확인된 것은 1604년 10월 9일. 폭발 자체는 지구에서 2만 광년 거리에서 일어난 것이었는데 이 별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빛은 1년에 걸쳐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벤트의 발생으로부터 4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에 하나의 빛이 더 밝혀진 후로부터 왠지 모르게 벌써 한참이나 지난 것 같지 않나요? 지구 옆에서 별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다음에 언제 어떤 별이 폭발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천문학자는 없습니다. 천체의 관측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면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파멸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지구의 주민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특별히 두려워할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지구가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 번 초신성 폭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항성의 폭발 중 기록에 남겨진 것은 지구와 지구인들이 목격한 것들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 중에는 정말 무해한 폭발도 있었지만 각각의 거성이 사라지면서 우주를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뒤흔든 적도 있었는데요. 지구에게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것. 바로 그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초대질량의 지구에 가까운 항성입니다. 어떤 천체든지 항상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주 공간을 초속 3만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죠. 예를 들어 알파 켄타우리 3중성계처럼 항성 중에는 지구에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천체 중 하나가 50만 년에 한 번씩 지구에서 1광년 거리까지 접근합니다. 이는 지극히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 순간 별이 우리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남기려고 자폭이라도 한다면 그 입자료의 힘으로 지구의 대기가 날아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산소가 없으면 생물은 살 수 없게 되죠. 단 초신성 폭발의 위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별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이 지구 대기에 또 다른 회복 불능의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좋든 싫든 생기는 많은 현상은 지구의 대기에 포함된 오존층 덕분입니다. 오존은 우주의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단, 지구의 바로 옆에서 굉장히 큰 별이 폭발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기 때문에 유서를 써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별이 폭발하면 감마선이 방출되어 지구 대기 중에 포함된 오존 분자를 파괴합니다. 즉, 질소 원자가 산소 원자와 결합하여 오존 분자를 분해하는 것이죠. 지구가 입고 있던 갑옷은 벗겨지고 사람들은 누구의 원망을 사서 생긴 일인지 짐작도 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비관적인 발언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입니다. 아니요,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이런 한탄의 편지를 남긴 것은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250만 년 정도 전에 과학자들은 지구가 죽어가는 별로 인한 충격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바닥에 있는 퇴적암에서 철-60 원소가 발견된 것인데요. 이 방사성 동위 원소는
항성의 폭발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신생대 말기에 초신성의 폭발이 대량 멸종을 일으켰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 대형 동물의 약 3분의 1이 사멸했습니다. 사멸의 원인은 방사선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주 방사선은 지구 대기 중의 입자와 충돌하여 뮤온을 형성했습니다. 이들 무거운 하전 입자는 매우 수가 많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대형 동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욱 강력한 우주의 비극에 비하면 초신성 폭발은 단순히 불쾌한 일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비극이란 감마선 폭발을 말합니다. 감마선 폭발을 초래하는 것은 극초신성, 즉 하이퍼노바입니다. 이는 두 개의 중성자별이 합체하거나 태양 질량의 30배의 천체가 폭발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별의 장례식에는 두 개의 감마선 빔이 평행하게 방출됩니다. 이 우주 빔이 지구에서 6,000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다고 해도 그 방사선이 지구에 도달한다면 지구는 태양계의 거주 가능 지역에서 황야로 변해버릴 겁니다. 하지만 지구가 감마선 폭발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별이 지구에 잠재적으로 위험한가? 광대한 우주 공간을 완벽하게 조사하기란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관찰하고 있는 우주의 어딘가에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몇 개의 천체가 잠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리온 자리에 있는 적색거성 베텔게우스는 초신성이 되기 직전에 벼랑 끝에 몰린 별로 오랜 세월에 걸쳐 천문 물리학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주의 스케일로 볼 때는 아직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검은 고자리의 베가, 고속 회전하는 거대한 별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별의 내부가 불안정하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항성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죠. 또한 전갈자리의 적색거성 안타레스도 믿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 별은 활발하게 연료를 태우고 있는데요. 최후를 맞이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지만 미래에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별 중에 하나가 마지막 쇼를 펼칠 때 지구인들은 맨 앞자리에서 그것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살아 있었을 때의 이야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중대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은 수백만 년이나 후의 일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온 것처럼 미래의 지식과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설사 대변동이 일어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할게요. 우주 불꽃놀이에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